농가 여러분 반갑습니다. 콜라비 농사 참 쉽지 않죠? 정성껏 키웠는데 막상 수확해보니까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거나 속이 텅 비어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. 오늘은요,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 없이 명품 콜라비를 만들어내는 다조화 재배법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말 공들여 키웠는데 수확한 콜라비가 나무처럼 딱딱하고 속이 텅 비어있으면 정말 심 빠지죠. 해마다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품질 콜라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게 참 힘든 실정입니다. 자,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과 우리가 만들어야 할 모습이죠. 왼쪽처럼 목질화되고 속이 텅 비어버리는 실패가 아니라 오른쪽처럼 보기만 해도 수분이 느껴지고 속이 꽉 찬 그야말로 완벽한 콜라비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.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해마다 성공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요? 그 비결은요,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핵심 원리 딱 하나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콜라비 동사의 성패는요, 밭에서 한창 커나갈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 훨씬 이른 아주 어릴 때, 바로 이 육묘기 때 이미 결정됩니다. 식물체 내부에 튼튼한 생리적인 뼈대를 세워주는 것. 마치 집 지을 때 기초공사 하듯이요. 기초가 튼튼하면 나중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이 튼튼한 기초라는 핵심 원리를 우리 농사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?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바로 다조화 7단계 정밀 시비법입니다. 지금부터 딱 이 7단계 순서만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. 자, 먼저 가장 중요한 육묘기 3단계입니다. 여기 보시면 파종 직후에는 만배라는 아주 묽은 농도로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죠? 갓 나온 어린 싹은 아주 연약해서 진한 농도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. 마치 아기에게 미움부터 시작해서 이유식으로 넘어가듯이 아주 정밀하게 기초 체력을 다져주는 일종의 스트레스 예방 접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시비는요, 갓 태어난 싹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서 진짜 잎, 즉 본엽이 나오기 시작할 때 두 번째로 힘을 실어줍니다.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는데 억지로 잡아 끄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쑥쑥 잘 커라 하고 등을 밀어주는 거죠. 그리고 정식 5일 전 이 마지막 육묘기 시비는요, 그야말로 이사를 위한 체력 훈련입니다. 낯선 본밭을 옮겨 심었을 때 몸살을 앓지 않고 곧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, 바로 그 힘을 길러주는 핵심적인 단계입니다. 자, 이렇게 튼튼하게 키운 모종을 이제 본밭에 심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총 4번의 관리를 통해서 크기와 품질을 완성하는데요. 여기서 딱 하나 주목하실 점은 맨 마지막에는 골드만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. 이게 키포인트예요. 밭에 심고 나서 처음 해주는 시비는 육묘기 마지막에 길러줬던 그 힘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.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뿌리를 깊고 넓게 쫙 뻗도록 도와주는 거죠.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이 단계가 바로 그 완벽한 시작을 만들어줍니다. 콜라비가 이제 막 동그래지기 시작하는 시기, 바로 구비대 시작기. 이 시기의 시비가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때 콜라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세포의 개수를 최대한으로 늘려주거든요. 나중에 얼마나 큰 집을 지을 수 있을지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설계도대로 세포 수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제 그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꽉 채워 나가야죠. 이 시기에 질소가 너무 많으면 웃자라서 겉만 크고 속은 텅 비기 쉬운데요. 다조화가 바로 그 균형을 딱 잡아줘서 속이 꽉 찬 명품 콜라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단계, 수확 직전에 왜 골드만 단독으로 쓸까요? 이건 마치 그림의 마지막 붓터치, 활용점정과도 같습니다.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색을 선명하게 올리고 저장성을 높여서 최상의 상품 가치를 완성하는 마지막 비법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방법이 왜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한 날씨에 특히나 효과가 좋을까요?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
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이 목질화는요, 사실 콜라비가 보내는 일종의 SOS 신호예요. 나 너무 힘들어요. 살기 위해서 단단해져야겠어요. 라고 외치는 생존 본능인 거죠. 특히 갑작스러운 폭염이나 극심한 가뭄이 닥쳤을 때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. 기후위기가 목질화라는 문제를 일으킬 때 다조화는 식물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수준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. 바로 세포막 자체를 물리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원리입니다. 다시 말해서 다조화는 콜라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갑옷, 즉 물리적으로 강한 세포막을 입혀주는 셈입니다. 이 튼튼한 방어막 덕분에 바깥 날씨가 아무리 덥고 건조해도 콜라비는 생장을 멈추거나 질겨지지 않고 꾸준히 자라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재배한 콜라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시장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프리미엄 콜라비는 뭐가 다른지 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.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완벽한 콜라비의 스펙이죠.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와 무게, 반짝이는 표면과 선명한 색깔, 그리고 무엇보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아삭하는 소리가 나면서 속은 꽉 차 있는 것. 이 모든 것을 다조화 재배법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.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다조화를 사용하면 콜라비의 경도, 즉 단단함과 조직의 밀도가 30%에서 많게는 40%까지 증가합니다. 이게 단순히 아삭한 식감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. 조직이 물리적으로 치밀해지니까 무름병이나 녹균병 같은 병원균이 쉽게 침투하지를 못하고요. 당연히 수확 후 저장 기간도 월등히 길어지는 겁니다.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. 질겨지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아서 최고의 식감을 만들어내고 겉모습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누가 봐도 탐나는 명품 콜라비를 완성하는 것. 이것이 바로 다조화의 쉼입니다. 매년 달라지는 날씨 때문에 더 이상 걱정만 할 수는 없습니다. 이제는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밀한 재배법으로 기후변화를 이겨내야 합니다. 여러분의 콜라비 농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준비 다 되셨습니까?